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. 우선 지목이 묘인 토지가 좀 대출이 어렵나 봐요, 대표님. 네,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요, 지목이 묘인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게 가능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할아버지가 가묘로 썼다고 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공동 그 가족 묘지로 이제 이장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안장하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지상에 그 봉분만 있고 묘는 안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가짜 묘인 거죠. 예. 그러면 어쨌든 사연 주신 분은 지목을 변경해서라도 대출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. 방법이 없을까요? 지금 이제 제주도 중심, 그러니까 그 중심가에 한 120평이라고 했으니까요. 본인이 금융기관에 가셔갖고요. 제주도 그 소재 그 금융기관에 가셔갖고 이거는 가묘다. 그 지적법상의 지목이 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묘가 없다. 그런 걸 갖다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요. 또한 이 묘가 그 주변 상황으로 봐서 묘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든지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용도로 개발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면은 형질 변경, 지목 변경을 통해서 그 묘를 다른 대지나 아니면 잡종지나 다른 용도로 이행지 평가를 부탁을 하게 되면요. 그러면은 탁상 감정을 하게 됩니다. 그 주변에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의 그 시세를 갖다 조사를 해서 탁상 감정을 한번 하고요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이행지 그 평가를 전제로 한 겁니다. 그러면은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감정 평가가 나오면은 금융기관에서는 그 담보 비율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차라리 대출 말고 좀 매매를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? 그게 오히려 날 수가 있겠어요. 왜냐하면은, 제주도 중심가에 150평이라 그러면은 큰 겁니다. 따라서 이걸 갖다, 지금 그 지목이 묘루돼 있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아마 매매도 좀 힘들 거예요. 따라서 매매를 하되 개발 행위를 허고 받아서 인허가를 전제로 한 그러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를 이렇게 내놓으면 좀 수요가 있는 편인가요? 그 지금 상태, 현황 상태에는 어쨌든 지목이 묘루돼 있고요. 따라서 대출도 안 되고, 그 다음에 매매할 때에도 지적법상의 지목이 묘루돼 있기 때문에요. 그런 경우에는 인허가,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내가 상가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뭐 빌라나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인허가를 받으면은 그 인허가를 뭐 보고 매수자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도 이거는 묘가 아니라 지금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를 갖다 근린생활시설 상가라든지 주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어떤 지목이 묘인 토지는 세금 등이나 뭐 어떤 면에서 좀 장점을 받을 혜택이나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. 그럼요. 왜냐하면은 공시지가가 지목이 전답이야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갔을 때 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따라서 세금이 거의 재산세 같은 게 안 나가는데요. 지금 만약에 변경이 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게 만약에 대주로 바뀐다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되겠죠. 세금 부담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? 묘지일 때보다 이게 만약에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되면은 공시지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니까 대출도 쉬울 거고요. 매매도 쉬울 거고 따라서 세금 부담도 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 개발 행위에 그런 허가를 얻는 대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감수를 해야 된다. 네,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.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 같은 경우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내놓으면 좀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 일부에서 살펴봤던 영종도 같은 경우도 좀 외국인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어떤가요? 네. 지금 그 외국인이 그 투자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. 따라서 이제 영주권을 뭐 준다든지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서
그 영주권을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쪽에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요. 따라서 경제 자유구역 자체에 그런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되는데 바로 경제자유구역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외국인이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요. 투자는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어떤 혜택은 없습니다. 따라서 그러한 지역 인근이나 그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좀 투자 이민제가 요즘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. 그것이 영종도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? 네, 여기는 해당이 됩니다. 지금 7억까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5억까지 뭐 낮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영주권을 갖다 발급해 준다는 그러한 그 투자 금액을 지금 5억으로 낮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저희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 지목을 묘로 지정하는 것은 뭐 이런 거는 누가 좀 판별을 해주는 건가요? 뭐 지자체에서 해주는 건가요? 묘로 내가 이제 그 매장 및 그 매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. 따라서 내가 선산이 있다든지 내가 전답이 있어서 거기다가 묘지를 쓰겠다. 그러면은 그 일정 규모의 안에서 묘를 쓰는 게 있습니다. 아니면은 관습법상으로 전에서부터 계속 써왔던 묘가 있을 수 있고요. 따라서 봉분이 있고 그 안에 묘가 있으면은 묘로 해주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본인이 당신이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묘로 쓰려고 미리 가묘로 해서 지목을 묘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지금 그 가족 공동묘지가 글로 안장을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실지는 없는 가짜 묘인 거죠, 이게. 그러면 이게 또 바꿔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묘인 경우는 세금이 부담이 상당히 적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좀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좀 가짜로 묘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럴 경우도 있지 않나요?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건 없는데요. 규모가 일정 규모, 이제 매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일정 규모 이하로 쓰게 돼 있습니다. 전에처럼 뭐 전체를 뭐 150평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따라서 할아버지께서 만약에 이제 거기 뭐 선산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썼을 때에는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그 매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일정 면적 이하로만 묘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그 조세 회피라든지 세금 회피하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.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.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 질문이 있었잖아요. 네. 그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가설물이니까 일단 임의대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. 그러면 이게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만약에 뭐 나무나 뭐 식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게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상권 설정돼 있는 겁니다. 근데 지금 만약에 그냥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아니면 임대차 계약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원래 원주인이 갖고 있던 그런 수목이었다 그러면은 매매를 할 때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해갖고 그 위에 있는 지상물을 전부 다 매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기 때문에요. 그 안에 내가 만약에 그 토지를 매매할 때 그 위에 있는 정착물들을 제외하는 조항들을 집어넣었으면은 그거는 예외가 되는데 그러한 예외 조항을 집어넣지 않았을 때에는 일체로 토지 및 그 정착물 거기에 따른 합체해서 그걸 갖다 매수자한테 넘긴 겁니다. 따라서 그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봤을 때 그게 제외되지 않는 특약사항이 없다 그러면은 일체로 다 매수자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. 어쨌든 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착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. 거를 특약 같은 거를 꼭 해놔야 된다는. 그럼요. 네네. 그걸 제외한다. 뭐는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을 집어넣고 그거를 갖다 식재해갖고 이전해 간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사연이었습니다.